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우, 이제 반갑습니다. 태사왕님이죠, 이제. 네, 아유, 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예. 아, 이게 어엿한 뭐 지식 창업 그 사업가가 되었어요. 네. 아, 보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아유, 덕분. 일단 뭐 진짜 평범했던 직장인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이렇게 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상 오디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동시에 태상 오디씨라는 닉네임으로 현재 지식 창업 사업가로 활동 중인 태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야가 지식창업 쪽은 어디 쪽이시죠, 지금? 저는 지금 현재 직장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거나 혹은 네. 다녔거나 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를 만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처음에 저는 이제 왕 사장님을 유통의 대가로 알고 있어서 아, 네, 유통을 처음에 배우려고 왔다가 예. 저한테 자꾸 이제 왕 사장님을 포함한 다른 이제 왕 사장님의 직원분께서 네. 태상님 당신은 지식 창업을 해야 된다. 유통도 좋지만 일단은 가진 역량을 지식 창업에 한번 쏟아봐라라고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귀때기로는 안 듣다가 네. 설득이 됐죠. 설득이 돼서 음. 아, 그래,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퇴사를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 퇴사를 많이 했어요? 네, 퇴사를 저는 한 3년 동안 한 4-5번을 했어가지고, 아유. 네, 거의 뭐 사회 부적응자다시피, 네, 예, 그렇게 했었는데, 예. 이걸 한번 내 컨셉으로 잡고 나가보자, 음.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당시에 할 줄 알았던 게, 부업으로 저도 구매 대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왕 사장님께 컨설팅도 받아보고, 좀 네. 조언을 구해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네요. 그랬군요. 사실 그 당시에 제 첫 수업을 딱 듣고 엄청난 고민에 시달려 했잖아요. 그때. 네, 맞아요. 아, 보면서 예전에 제 생각도 많이 나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의 그릇이 있단 말이죠. 그릇이라는 게 뭐 얼마나 번냐 그 그릇도 있지만 자신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무기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디씨 같은 경우는 퇴사를 봤을 때는 퇴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저한테 큰 메리트로 느껴졌었어요, 당시에. 자신들은 모르죠. 그게 단점으로만 그냥 사회 부적응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저한테는 그게 당시에는 무기로 보였고, 두 번째로는 구매 대행업을 했고, 실제 그걸로 돈을 벌었고, 그때 월 그래도 순이익 3, 400원 번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예. 이것만으로도 사실 예비 퇴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꿈과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아, 유통보다는 이걸로 퇴사왕을 육성시키는 게 훨씬 빠르겠구나 해서, 당시에 좀 말도 안 되게 들렸겠지만, 전 그런 인사이트를 봐가지고 했던 건데, 아무튼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되고 있어요. 아, 감사해요, 진짜. 예. 이렇게 잘 될 줄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아, 전혀 말씀하셨던 몰랐어요? 것처럼 예.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했고, 퇴사라는 건 제 아킬레스건과 다른 진짜 약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컨셉으로 잡고 나가라는 이제 말씀에 되게 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네, 근데 한번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한번 밀고 나가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뭐 직장을 현재는 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인의 월급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예. 네, 전혀 직장인의 월급이 부럽지 않고 전혀 이제 그 미련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미 월급을 한참 전에 뛰어넘은 수익을 얻었고, 네, 정말 어허. 덕분에 네, 잘 아이고. 살고 있습니다. 뭐, 다 열심히 하신 덕이죠, 뭐. 감사해요, 예. 되게. 그러면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했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업의 프로세스라고 하면 돈을 투입하고 투입을 해야지만 아웃풋이 나온다. 보통 이런 심플한 프로세스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자본금을 투입을 하셨나요? 혹은 뭐 어떻게 하셨나요? 자본금은 정말 1도 투자하지 않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 하나 가지고 예. 제가 투자한 거라고는 사실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 네, 시간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고 충분히 이제 알려주신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블로그가 됐건, 뭐 인스타그램이 됐건, 뭐 네이버 카페가 됐던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왕 사장님한테 좀 인풋을 받고 또 네. 제가 지식을 잘 습득을 하면서 예.
그 시간을 제가 잘 갈아 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고 네,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직장인이었는데 직장인들의 수요를 보게 됐어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이제 퇴사. 아, 여기서 이제 이 맥락으로 왕 사장님이 나한테 이 퇴사라는 키워드를 던져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제 지식 상품을 이제 팔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첫 수강생이 저한테 예. 이거 뭐 금액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네, 저한테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저한테 주시고 제 지식을 구매해 가셨어요. 아, 그러면 200만 원 매출 이끌 순이익이겠군요. 그렇죠. 저 마진이 100%인 거죠. 예. 네. 야, 진짜 멋져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진짜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아, 그렇다면 자본금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그걸 가지고 지식을 넣어서 아웃풋으로 나온 게 돈으로 됐고. 네. 마술 같은 일이군요, 이게. 네, 진짜 신기한 일이죠.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마케팅보다도 기획력을 강조하거든요, 평소에. 근데 그 기획력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ODC가 만약 지금 하고 있는 게 해외 구매 대행업을 가지고 지식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해외 구매 대행업을 강의로 팔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기존 시장에. 지금 강의가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볼 때, 아니, 내가 지금 들어갈 거기서 거기인 그 지식은 이미 만연해 있고, 시장에. 이걸 가지고 나만의 차별화를 하기에는 너무 초보자고, 지식이 얕고, 아마 그런 고민들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기획이라는 건데, 이 말은 즉슨 만약에 ODC도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테마로 잡고 시장에 진입했더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었죠.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였고, 포화 상태였고.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키워드로 사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유명한 분들이 몇몇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어떤 기획 때문에 그랬을까요? 계기는 일단 먼저는 퇴사라는 키워드를 잡았다는 거 하나랑요. 퇴사. 그 퇴사라는 키워드를 잡고 나서 예. 알려주신 것처럼 PB, 즉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먼저 모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결국에는 본인에게 매료가 돼서 설득을 당해가지고 당하다기보다는 본인에게 공감대 형성, 즉 주파수가 맞았기 때문에 왔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퇴사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실 직장인들이라면 항상 품 안에 품고 다니는 게 사직서인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다들 다 같아요. 직장 상사 스트레스, 뭐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게 다 똑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예. 그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이제 컨텐츠로 뭐 칼럼으로도 쓰고 예. 뭐 인스타그램 포스팅으로도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제 전문성도 물론 봐주고 와주지만 저에게 어떤 진짜 그 공감을 느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결과를 내고 수익을 냈네?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렇게 일종의 저의 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브랜딩이 되다 보니까 예. 그들이 제 상품을 구매해 주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당시 왕 사장의 청사진을 한번 뜯어보자면 퇴사라는 키워드와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두 가지의 무기가 제 눈에 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본인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해봤겠죠. 네. 퇴사를 하고 싶어 하는 열망하는 그들의 심리를 보니 ODC가 가장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이들의 주파수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든 거고 두 번째로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오히려 역순으로 간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테마로 돌진한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서브 역할을 한 거죠.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그래서 되려 타겟층을 파생시장인 퇴사 예비자라거나 아니면 현재 퇴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돌입을 하고 이들을 설득을 하는 그 도구를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하는 것. 이게 맞군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 아, 훌륭합니다. 앞으로 더 크게 되실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너무 흡수를 잘하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변천사 좀 알려주세요. 이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예요. 첫 달에. 이거 돈 얼마 버냐? 이거 얘기하고요. 네. 예, 첫 달에 매출이 얼마로 시작했는지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구매대행
컨설팅, 강의 컨설팅을 시작한 지는 한 6월쯤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6월.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이제 사람들도 모으고 이렇게 예. 브랜딩을 시작하면서 7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제 매출이 1,2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매출 이퀄 순이익을 했을 네, 때 맞아요. 그대로 그냥 순이익. 순이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월급이 포함되긴 했는데, 아, 직장 월급. 네, 직장 월급 포함되긴 했는데, 예. 뭐 직장인들 다 아시겠지만 직장인 월급 다 너무 작고 소중하잖아요. 네. 근데 구매된 그 컨설팅으로만 일단은 1,000은 넘었어요. 네네. 1,200이 좀 더 넘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아, 전체 매출은.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 훌륭합니다. 네네. 그럼 지금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거의? 지금도 1,000에서 1,2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해요. 네. 야, 그러면 거의 뭐 지금 퇴사자들에게는 거의 우상 같은 그러길 존재입니다. 바라야죠. 4개월만에 이 정도면 뭐 대단하네요. 직장인분들 빨리 야. 오세요, 저에게. 아, 좋습니다. 아주. 네. 어설프게 뭔가를 해가지고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고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인풋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어설프게 들어가서 결과가 나올 만큼 저는 이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식 창업을 시작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꾸준히라는 말이 되게 식상하잖아요, 사실. 꾸준히 그거를 유지해라라는 말이 되게 식상한데 실제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신 분들은 그거를 그냥 꾸준히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시작 안 하시는 게 본인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꾸준히 성실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거. 그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 중 기본이고. 근데 그 기본 중 기본조차도 이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벌써 이제 제자분들이 생기면 아시겠지만 네. 10명 중 1명 될까요? 이게 처음 컨설팅하고 수강생들을 좀 카톡으로라도 이제 메신저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보여요. 잘 될 분들이 사실 보여요. 이 어느 정도 초반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보면은 아, 이분은 열심히 잘 따라오시겠다. 이분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릇. 네. 왕 사장도 생각하기에 사람마다의 후천성과 선천적인 그릇이란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선천적인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후천성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습성, 뭐 하물며 만나온 친구들, 그들과의 부류, 어떤 성향인지 그 사회에 나와서 그 이어져서 그 습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나 그 나태함과 게으름 저는 거기서 한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수강생들을 보면서 예. 그 절실함이 있는 수강생들은 정말 후천적인 노력으로 본인의 삶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을 저는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고 물론 그게 엄청나게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건 아니지만 그럼.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잘 투자를 해서 나중에 좀 더 크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편이죠. 네. 벌써부터 그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군요. 예, 네.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그런 분들. 좌우지간 삶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제? 삶의 변화가 있죠. 일반 직장인의 삶을 저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는 직장인이어서 이제 회사에 있을 때에는 열심히 또 회사 일도 하고 출근 전 그리고 퇴근 후의 시간을 진짜 좀 엄청 열심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블로그 글도 쓰고 칼럼도 쓰고 컨텐츠도 만들고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일반 직장인들은 그냥 퇴근하면은 집 가서 밥 먹고 유튜브 보다 자잖아요. 네, 넷플릭스 보고. 네, 넷플릭스 보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깝다고 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진 않고 있죠. 좀 더 생산적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생산적으로 살려고요. 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잡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게. 그렇죠. 아니, 투잡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어색할 정도로 매출이 너무 네. 높아져가지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본업보다 이렇게 역전된 상황인데, 금요일 밤부터 술 퍼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여유롭게 산책하러 다니는 시간에, 그렇죠. 혹은 끝나고 뭐 맥주 한잔 뭐 하는 시간에, 쪼개가지고 티끌모 태산이라고. 네. 현재 이런 결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것도 무려 4달 만에. 빠른 시간 내에 되게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가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너무 이런 분들을 좋아해요. 저희하고 주파수가 맞는 그런 분들이죠. 아, 그러면 제가 항상 졸릴 때는 삐죽한 걸로 막 허벅지 팍 찌르면서 억지로라도 졸음을 깨면서 일을 하라고 해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라고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힘들면 힘든 대로 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하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하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주의라서 아. 저와 제 주변 사람들과 제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조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사실 근데 제 일을 하고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막 엄청 고통스럽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자신을 위한 투자잖아요, 이게. 맞아요. 저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데,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뭔가 터지는데, 일들이. 그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TV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네네. 그렇죠. 네네, 되게 작가분께서 어떻게 저를 보셔가지고, 예. 네, 저한테 컨택을 하셔서, 여러분들 아시는 TVN에 뭐 이렇게 비중이 높진 않았지만, 짧게라도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야, 네, 이렇게 퇴사왕으로서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경영 동아리 가셔서 네네네, 맞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강의도 했었고요. 네네, 맞아요. 점점 에너지들이 모여들고 있네요. 네네.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 운도 따라오네요. 네, 맞아요. 열심히 하니까 이게 운이 진짜 뭔가 몰라요. 기운이 막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안 올 수가 있나요? 안 올 리가 없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또 하나. 네. 저는 하루에 쓰는 에너지 분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 바지가 나이키 추리닝 바지 다 해져버렸어요. 조만간 그 빵꾸 날 것 같은데 보풀이 보풀이 막 일어났는데 네네. 이런 추리닝만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맨티하고 이 추리닝만 입고 다녀요. 누가 보면 이제 뭐 그냥 대학원생이나 뭐 이렇게 볼 텐데 제가 만약 명품 두른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이걸? 그런 거 안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되게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네, 이렇게 입고 다니시고 뭔가 명품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것들에 이렇게 신경 엄청 막 안 쓰시고 막 그렇게 다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중요하지도 않고, 뭐, 이거 보시면서, 너는 뭐, 폴로 입고 있잖아, 뭐, 이렇게 너 시계 차고 있잖아, 이러는데, 저는 지금 직장인이라서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거지, 네, 뭐, 저도 뭔가 이렇게 나중에 왕 사장님처럼 여유가 되고 하면은, 그런 거에 크게 집중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저의 하루 24시간이 5만 가지, 진짜 몇백 가지의 생각이 하루에 합니다. 몇백 가지의 생각을.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뭘 할까, 뭘 입을까,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쓸데없는 생각이라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우선순위에서 완전 후순위로 가는 거죠. 이거 눈에 보이면 그냥 입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최대한 분산시키지 않는 게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지향해서 갈 때 불필요한 요소들은 최대한 빼라.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제대로 정신 박히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에너지를 할당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뭔가 앉아서 오늘 어쨌든 글이라도 썼고 뭔가 마케팅적으로 어떤 채널인지 공부도 했고 거기에 실제 나의 지식을 입히기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을 때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일들이 과연 몇 프로나 나에게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잣대를 인지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위를 해, 자꾸. 위로를 한다고 스스로. 글 좀 써가지고 올리면 나 오늘 이거 했어. 실질적으로 했잖아. 이렇게 스스로 자꾸 세뇌를 시켜. 그게 아니거든. 글을 쓰더라도 실제 이걸 가지고 소구점을 잡고 설득, 매료할 수 있는 글을 썼는지 잘못됐더라면 어디가 잘못된지를 그 글 하나를 가지고도 완벽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실제 이거를 매출로 일어나게끔 채널들, 마케팅 채널들에 입혀가지고 전환까지는 안 되더라도 문의까지는 오게끔 실질적인 이런 진전 있는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에게는. 그냥 글만 써가지고 나 오늘 이거 했으니까 뭔가 나에게 피와 살이 됐겠지 이런 막연한 근거 없는 망상 말고 지금 오디씨 같은 경우도 아마 계속 우리 몇 번 만났으면 알겠지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하루 에너지를 쓰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